번째 발제는 도시정책연구소의 장재민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건데 제목은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교통전략 방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장재민입니다. 저는 이제 이 강북구에서 이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교통 쪽이 이제 어떻게 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이제 어떻게 좀 나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할 주제는 교통 관련된 건데 처음에 강남구 균형 발전부터 해서 결론 및 정책 방안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 지금 고도 제한 관련된 그림인데 대부분이 고도 제한이 지금 강북구, 도봉구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 교통 특히 관련돼서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딱 봐도 지금 강남 쪽에는 대중교통이 지하철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오른쪽 저것이 강북구라든지 도봉구 어느 산악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확실히 이쪽은 마을버스, 이쪽은 지하철이라는 어떠한 눈으로도 봐도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것은 이제는 강남, 강북에 대한 그 지역 생산성에 대한 차이인데 지금 20배 이상의 지금 강남, 강북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그 지하철 역사도 보면은 3개 이상 역사가 나타난 곳이 대부분이 강남 지역 쪽으로 그 편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10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동에 대해서도 보면은 지금 한 40%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강북 지역에서 지하철 역세권이 멀게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지하철보다도 버스 접근성이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여전히 버스도 안 좋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접근성 또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접근 불가한 지역이 1%인데 강북, 도봉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근 시간입니다. 통근 시간이 가장 긴 곳을 살펴보면은 저 강북 쪽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강북구도 저 4위인가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전히 통근 시간도 길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강남, 강북에 대한 통근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은 강북 지역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하철, 버스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교통 인프라가 사실은 설치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전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북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시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심과 상당한 좀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4개의 행정동과 10개 이상의 법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와 그 세대수를 잠깐 살펴보시면 한 22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세대수는 한 18위, 세대당 가족수는 한 16위로서 다수 인구가 낮은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것은 이제 파란색은 서울시 인구 감소율인데 서울시 인구 감소율보다 상당히 감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세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비중이 서울시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략 1.5배 정도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미난 건데 사실은 이제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은 강북구가 사실상 그 한 23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는 차종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게 등록 대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화물차는 좀 상대적으로 높고 이륜차 그리고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승용차가 가장 높고 그 나머지는 그 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시면은 저 보행자 사고가 높겠구나. 저 이륜차라든지 승합차, 화물차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 보시면은 서울시 평균과 교통사고를 예측을 한 겁니다. 여전히 이륜차, 승합차가 서울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아래 그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차 대 사람 사고가 서울시 평균 대비 한 22%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차 대 차는 6%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타나냐를 보면은 교차로 쪽에서 사고가 높고요. 그 중에서도 교차로 내, 그러니까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그 아래쪽을 또 보시면은 저 사상자 연령별 교통사고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저기 보시면은 이제 다른 연령대보다 어린이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이제는 제로. 이것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그 교통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앞장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고도 제한 관련된 건데 보시면은 저 산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남산을 제외해서는 다들 강북구, 저 북한산 위주로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전히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어떠한 일정한 기준 없이 이렇게 고도 제한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북한산을 마주보는 지역이라도 보시면 왼쪽이 은평구, 오른쪽이 강북구인데 여전히 왼쪽은 도시개발이라든지 잘 형성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낮은 저층 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도 이제 삼양동 미아초등학교 인근인데 이게 도로 사이 하나를 두고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왼쪽은 20층, 오른쪽은 5층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도 상당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이제 강북구의 현황이 요즘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북구에 대한 고도 제한을 다루는 기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득 수준이 낮고 직주 근접이 불가능하고, 세 번째는 단독 다세대 주택이 많은 저층 지역이니, 또 네 번째는 특히 우이 신설설이 건설됐는데 이제 파산 위기에 몰려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른 자치구 대비 강북구를 추천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것들이 기사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강북구의 고도 제한을 다루는 기사는 찾기 어려움이라 그래서 제가 2020년 이후 뉴스 기사를 갖고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고도 제한 관련된 그 기사 중에서 강북구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그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고도 제한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렇게 홍보와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득 수준이 낮고 직주 근접이 불가능한지도 찾아보니까 역시 서울자치구별 재산세 상하 5순위를 보면은 상위는 강남 지역이 되겠지만은 하위는 강북이 죠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득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고, 직장인이 동네로 통근하는 통근 시간이 뭐냐면, 그러니까는 그 인근, 그러니까 같은 동으로 통근하는 통근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강북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게 그만큼 직주 근접이 어렵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다가 어떠한 그 시설물을 둬더라도 이 산악 지역이라든지 교통이 별로 안 좋으니까는 직주 근접이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는 단독 다세대 주택이 많은 저층 주거지가 있는지 라고 보시면은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하위에서 3위, 그만큼 강북구는 아파트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강북구 다음으로 있는 게 저 광진구가 있는데, 최근에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 대공원이 이제 고도지구로 풀렸습니다. 최근에 풀렸는데, 결국 풀리면 이제 용적률이 향상되면서 아파트 수가 이게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현재는 강북구는 아파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그 파산 위기에 몰린 우이 신설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 우이 신설설이 지금 2017년에 개통을 됐는데 처음부터 그 영업 수지가 마이너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이용 승객이 낮음으로써 지금은 처음 예측한 것보다 한 4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오차가 큰 것도 있고요. 또한 우이신설설은 아무래도 고령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무임승차 비중이 높아서 이것도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또한 사실은 이제 교통에서는 사실은 이 우이신설설은 좋지만은 기존에 우이신설설이 없을 때는 이러한 그 이동을 그 마을버스에서 사실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이신설설이 들어옴으로써 마을버스 이용객이 감소됨으로써 마을버스 재정 지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거주 지역으로 이제는 서울 밖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너 거주지 어디서 살래? 라고 보면은 보통 강북구에 대해서 추천해주는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게 지하철 라인인데 사대문 안으로 출근을 하거나 하면은 은평구라든지 이 성동구, 동대문구 이런 데를 추천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회사가 강남이다라고 그러면 요 관악구, 아니면은 중랑구, 노원구 이런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라인이 직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강북구, 도봉군을 추천해 주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그 젊은 층의 유입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저소득층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강남으로 뚫을 수 있는 지하철이 좀 필요하기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보시면 이제는 지금 현재 그 우이신설설에 대한 이제 약간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우이신설설을 보시면은 아래로 이렇게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 1호선하고 만나고 6호선하고 만나고 4호선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저것을 보시면 저런 지하철들은 다 서부권, 서남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동남권, 저 수서라든지 저 강남 쪽으로는 지금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번씩 환승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제 향후 경전철 도입 시도 한번 보시면은 면목선이 생기고 동북선이 생기고 강북 횡단선이 생기는데, 여전히 서쪽으로는 괜찮지만은 여전히 동남권 쪽으로는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향후 이제 GTX가 도입되면 사실은 이제 도시 균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저 우이신설설이 만나는 것은 GTX B입니다. B는 여전히 동서축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그 동남권, 저 강남 쪽으로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GTX를 활용할 건지 뭐 7호선을 활용할지에서 어느 정도 그 강남권에 대해서 그 접근성을 확산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되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지하철역을 보면은
거의 다 뭐 2개 이상 다 있습니다. 대부분 또 중요한 것이 환승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강북 같은 경우는 지금 딱 2개죠. 우이신설, 4호선 2개만 나란히 평행선으로 가다 보니까는 환승 역사가 없다 보니까는 지하철이 있다고 그래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신림선이 뚫렸죠. 수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는 환승에 대한 편리성이 강화돼서 여전히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양천 같은 경우도 지금 목동선이 지금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9호선, 2호선, 5호선 등등이 다 환승이 돼서 그 편리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신강북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렇게 환승이 될 수 있는 저런 노선이 빨리 돼야지 우리 강북 지역도 어느 정도 인구도 높아지고 통근 시간도 이렇게 짧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강북선도 그만큼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제가 동네 교통수단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시면은 강북 같은 경우에는 통근 시간이 한 자치구 중에 4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권역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같은 동네로 통근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구로 통근을 하는지, 그리고 구에서 구로 통근하는지, 시외로 통근하는지를 보시면 뭐 다른 것도 길지만은 여전히 동네, 같은 동에서 통근하는 통근 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산악 지역이 높고 동네에서 이동하려면은 마을버스 정도밖에 없고 걸어서 가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좀 동네 교통수단을 어느 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토지 특성을 반영한 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게 보시면은 지하철에 대한 그 승하차 이용객에 대한 패턴입니다. 이런 토지 특성을 반영해서 그 교통수단이라든지 아무래도 이 북한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특성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그 수유역,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 특성이 나타나는데, 미아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업무 시설이 좀 많다 보니까는 이제 복합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곳은 이제 제가 그 경전철 역사를 바탕으로 해봤는데 대부분의 그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주거 특성이 나타납니다. 대신 저 북한산 우이역이라든지 4.19 민주묘지 역상은 아무래도 다르죠. 왜냐면은 출퇴근 이용객보다는 뭐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특성이 나타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라도 좀 교통수단이라든지 마을버스 등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저 윗줄에 있는 게 파란 라인이 승차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 오렌지색이 하차고, 근데 여기에 대한 평균 수요를 보니까 사실은 승차랑 하차랑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수유 강북구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동일한데 저 미아사거리라든지 미아역은 상당히 하차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는 아무래도 도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시성이 높다 보니까 지하철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제 들어올 때는 차가 덜 막히고 하다 보니까 버스, 그러니까 전환 수요가 발생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성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파란색이 높은 것이 전환 수요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 삼항역이라든지 삼항사거리역은 오히려 하차가 높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 다른 곳보다 삼항역이라든지 삼양사거리역을 하차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또 시간적 특성을 살려서 어느 정도 대중교통을 개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알뜰교통 카드라고 있는데, 젊은 학생들은 많이 쓰는데, 이제 알뜰교통 카드가 뭐냐면은 집에서 대중교통 처음 이용할 때까지 이동 거리를 측정해서 그만큼 요금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뜰교통카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은 파란색이 집에서부터 철도역사까지 몇 미터 걸었는지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버스입니다. 그래서 버스는 사실 어느 정도 다 일정하게 접근성이 부여되니까는 다 거리가 비슷한 걸 볼 수 있겠지만은,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는 어디는 가깝고 어디는 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걷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알뜰교통 카드를 좀 더 많이, 가중치를 좀 더 많이 부여를 해서, 사실은 고도지구라는 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곳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같이 연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 서울시의 어느 자치구보다 이제 낙후된 이제 강북구의 교통 환경을 이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북 강남 지역으로 특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뭐 7호선이라든지 GTX를 활용해서 그 환승을 통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동네 교통수단, 스마트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이제 직주 근접형 환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실은 없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그 거주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수요를 높여서 이제 좋은
그 교통 환경으로 이제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